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치메카에서 경기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맡게 된 우송이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나와주신 어머님들도 계시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기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와 한국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통합사회나 한국사도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굉장히 필수입니다. 내신에서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도 중요하고,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그 다음에 한국사도 매우 중요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학원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일단 먼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치동쪽에서 수업을 매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 받는 학생들 굉장히 매년 많이 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교 1등에서 이제 30등 이내에 드는 학생들, 제 수업 듣는 학생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자사고 학생이나 이제 특목고, 뭐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학생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립고 학생들은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특히 경기고등학교는 제가 통합사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개정되고 시작했을 때부터 쭉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성적이 하위권에 있다가 제 수업을 안 듣다가 제 수업을 듣고 이제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이제 수직 상승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통합사회가 나왔는데요. 통합사회는 이제 8단위가 되겠습니다. 1년 과정을 봤을 때. 교과 과정을 보시면요. 1단원에서부터 이제 9단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어머님들 그러시는 경우 많으세요. 중학교 때는 이제 사회 학생들이 뭐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벼락치기를 해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고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 근데 막상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가지고 통합사회나 한국사 시험을 보면은 중학교 때와는 사뭇 다르게 성적이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학교에서 찝어주거나 정말 이제 간단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가 매우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또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100점을 받거나 95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등급 받기 매우 어렵고요, 어머님들. 그리고 2등급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이제 뭐 사회시험, 뭐 우리 아이 사회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사 그렇게 어렵게 성적 잘 받았어야 했던 그런 아이들이나 어머님들께서도 고등학교 때 이제 성적을 받아보고 굉장히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신 기간에는 반드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원은 9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과 윤리, 세계사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약간 중하에 해당이 되는데, 자, 경기도학교 1학년 그 과정에서는 요 1단원이 이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원을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약간 지리 파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도나 그래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약간 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들이 조금 이제 잘 보는 편인데 난이도는 일단 상위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도도 봐야 되고 그래프도 확인해야 되고 개념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남학생들 특성상 약간 꼼꼼함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약간 꼼꼼하게 아이들한테 좀 이제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단원 같은 경우는 자, 한국지리 파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약간 난이도가 중이에요. 굉장히 무난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과 5단원은 난이도가 굉장히 상이고요. 경기고등학교에서도 이쪽 파트는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자, 특히 4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과 정치 부분인데 좀 암기할 부분이 많아요. 역시 남학생들 특성상 이렇게 꼼꼼하게 외우는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그 부교재를 쓰기도 합니다. 교과서도 쓰고 부교재도 쓰는데 아이들이 이제 부교재 이제 치중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고등학교에서 부교재에서는 이렇게 막 비중 있게 내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부교재는 나눠주되 주교재, 교과서를 조금 꼼꼼하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는 제가 계속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는 유형인지 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이제 부교재까지 신경 쓰지 않고 제 수업만 들어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단원 보시면은 경제 파트고요. 여기는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단원 자체가 통합사회가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통합적으로 이제 그 교과가 이제 과정이 되어 있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 여기에 적성에 맞는 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5단원 경제 파트, 모든 학생들이 뭐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하위권이건 다 어려워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나중에 선택 과목 경제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만 선택하는 그런 파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경기고등학교에서도 약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서 계산하는 문제 좀 선택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경기고 맞춤 그런 문제를 유형을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 역시 난이도 상이 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파트인데 여기는 어머님들 여기 그 국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과목은 이런데 국어적인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장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이외에 있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성적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7단원. 자, 사회문화와 세계지리 파트. 자, 보시면은 지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통합사회 때는. 그래서 역시 세계지도, 그다음에 그래프, 이런 거, 도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난이도는 중상이 되겠고요. 역시 남학생들이 약간 잘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단원 보시면은 이제 세계와 평화, 역시 또 지리 파트 생활과 윤리인데요. 난이도는 이제 중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례대로 이제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진도상 1단원부터 9단원까지 뭐 차례대로 뭐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지 않고요. 섞어서 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면은 아이들이 약간 일관성이 있는데 뭐 1단원 나가고 뭐 4단원, 그 다음에 뭐 8단원 이런 식으로 골고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없어 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가르치시고,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경기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맞춰서 그 단원별 포인트, 그 다음에 유형을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자, 9단원 보시면은 역시 세계지리 파트고요. 자, 9단원은 사실 가장 마지막 단원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 굉장히 많이 비중 있게 출제가 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요. 경기고는 이제 천재 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교과서 자체는. 근데 그 천재 교과서가 내용상 되게 꼼꼼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자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꼼꼼하게 가르칠 건데, 사실 아이들한테 이제 책만 보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루해 합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제 PPT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교과서 내에 있는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다 자료와 이제 그래프 같이 꼼꼼하게 공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그 성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국사 부분이요. 자, 어머님들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 외우면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상위권이건 뭐 중위권이건 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한국사가 됩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한국사를 좀 간단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큰 맥락만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한국사 과정 자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역사지만 더 어려운 용어,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상 시험 봤을 때 정말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는 단원이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서 큰 틀만 가르쳤는데 지금 이제 개정된 한국사에서는 단원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지만 1단원에서 4단원까지밖에 안 되지만 이 1단원 자체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1단원 자체가요, 선사시대부터 구석기 신석기부터 조선시대 이제 흥선대원군 전까지예요. 그래서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원래 중학교 때는 이 1단원 자체를 거의 1년 가까이 가르쳤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지금은 자, 고등학교 1학년 딱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은 경기고 같은 경우는 이 1단원 전체가 거의 시험 범위가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학생들이 범위가 굉장히 많고, 안 그래도 요새 학생들은 이제 역사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역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를 정말 못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건 공부 잘 안 하는 학생이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범위 자체도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차라리 한국사 할 바에 다른 과목에 치중하지, 이런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도 단위는 6단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수능에서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1학년 때 잘 내신을 준비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3학년 때 이제 수능할 때도 다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잘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경기고등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1단원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나오지만 학생들이 혼자 공부했을 때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사도 꼼꼼하게 됩니다. 교과서가 있으면은 정말 귀퉁이에 안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줘야 돼요. 근데 역시 남학생들 특성상 그런 거 약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아주 꼼꼼하게 완벽하게 좀 공부를 시킬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맡겨주시면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2단원부터 4단원까지인데, 자, 여기 부분은요, 2단원부터 넘어가면 어려워져요. 자, 왜냐면은 이제 시대별로, 시대 순으로 특징들, 인물들 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 기말고사 범위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2단원부터는 정말 포인트를 잡아서 어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지, 어느 인물들이 핵심적으로 나오는지, 비중 있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알고선 공부를 해야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한국사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킬포인트 잡아가지고 킬러 문제까지 다 잡아야지만 등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 뒷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에 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편해지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 아이는 이제 약간 문과 성향이 강한 아이니까 한국사 통합사에 뭐 굳이 공부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큰 우산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문과 성향 강한 학생들이 오히려 통합사에 한국사 약간 등한시했다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그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상위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수업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하위권 학생들도 제 수업 듣고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자,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냐면, 학교에서 뭐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 치고 정말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진짜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의 그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지만 등급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이제 뒷부분은 어머니들께서 이제 참고사항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요. 문과일까 어차피 폐지고, 통합이긴 한데, 한국사는 필수죠. 나중에 이제 1학년 때 준비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3학년 가서 굉장히 편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과 쪽, 사회 탐구를 나중에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1학년 때 통합사회를 이제 잘 공부를 해놓으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은 2학년, 3학년 때 내신 받기도 쉬워지고 수능 선택할 때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성적도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이제 자료 받으신 분들 계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뒤에 부분은 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보시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리 부분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뭐 역사 부분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뭐 윤리 부분을 선택을 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나중에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머님들 고등학교 1학년 경기고등학교 학생들 제가 많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1등급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웬만하면 아이들 받을 수 있게 1, 2등급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긴 하지만 PPT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수업했던 거, 그 다음에 테스트 부분은 어머님들과 이제 피드백을 원활하게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문제 없이 아이들 성적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어머님들? 네. 그래서 어쨌든 통합사회 한국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영수 통과 같이 비중 있게 좀 공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